영어를 배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그거 말고는 안 됩니다. 수많은 유튜버들이 나와서 박사 불러다가 해도 그 사람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정해져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죠. 그래도 진실은 알아야 돼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나이예요. 전 세계에는 7,000개의 언어가 있다고 했죠. 이 언어가 매년 수십 개씩 사라집니다. 그것을 유지하는 방법은 누가 들어가서 이 언어를 배우는 게 아니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태어나야 돼요. 아이가 없어지는 순간 이 언어는 다 소멸합니다. 왜 그럴까요? 대략 5살 이전에 아이는 대략 3에서 5살 이전에 폭발적으로 언어가 증가하기 시작해요. 그 시기가 있습니다. 결정적 시기라고 하죠. 그것을 벗어나선 나이가 들면선 점점 쇠퇴하기 시작해요. 이미 성인이 된 상태에서는 그 언어를 원어민처럼이란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원어민처럼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건 이 처럼이란 말에 주의하셔야 돼요. 유튜브나 책들이 원어민처럼 영어를 한다는데 거짓말이에요. 과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검증한 바로도 불가능합니다. 원어민이 되기 위해서는 그곳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자랐어야 돼요. 그것도 사춘기 이전에 또는 사춘기까지. 그렇기 때문에 원어민처럼 누군가 보인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원어민처럼일 뿐이지 그들은 영어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고통스러워해요. 한국말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영어를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들은 잘 하지 못해요. 그냥 암기해서 쓰거나 그냥 하는 거예요. 고통스럽고요. 스트레스 받고요. 괴롭습니다. 한국에 와서 10년, 20년 지나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자, 처음에 결론부터 내리고 그리고 들어갈 건데요. 누암 촘스키와 에릭 린드버그의 이 실험은 결정적으로 바꿀 수 없어요. 언어는 인간에겐 타고난 거다. 에릭 린드버그는 그 시기를 결정적 시기라 불렀어요. 언어 습도의 결정적 시기. 타고나는데 그게 폭발적으로 터지는 시기가 있고 이 결정적인 시기를 놓치면 누구도 원어민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자, 그에 대한 실험으로서 여러 가지 검증했으나 이 두 사람의 의견을 반박할 수 있는 실험은 없었어요. 지금까지 단 한 건도. 누구도. 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최재천 교수님도 이화여대 명예교수죠. 이분도 말했듯이 아직까지 이 의견을, 이 논리를 배척할 만한 실험을 누구도 갖지 못했다. 맞습니다. 그럼 저의 의견 한번 좀 이따가 이걸 해석해 드리고요. 제 의견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다시 올라가서 해석해 보죠.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영어의 바다에 빠져라라는 이름이 기억 안 나요. 그분이 TV에 나와서 했던 기억이 나요. 영어에 관심이 있었던 저로서는 당연히 봤겠죠. 그분의 이름은 호울랭귀지였어요. 이걸 전도하던 분인데 호울랭귀지가 뭐죠? 주변에 영어하는 사람으로 채우란 얘기예요. 결론은 이민가라 유학가라 말고는 없었어요. 그 안에. 근데 이게 틀렸느냐? 정답이에요. 맞아요. 여러분이 말하는 거 잘하고 싶죠? 말하기 배우고 싶죠? 리스닝도 배우고 싶죠? 뭐 읽기 나중에 우리나라도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이걸 하고 싶죠? 가셔야 돼요. 이걸 틀렸다 말았어요. 누가 했겠습니까? 그런 문제는 뭐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이민 갈 수 있는 사람 가지만 영어 하나 배웠다고 이민 간다는 게 웃기잖아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이번에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정답이라는 게 문제예요. 이게 정답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말하기는 무조건 옆에 누군가 있어야 돼요. 말하는 사람이.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죠. 그러면 정답이라 하더라도 이건 정답은 아닌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에서.
이론적으로 맞다 하더라도. 그리고 실제로 맞아요. 그게 더 문제라는 거죠. 크라센이라는 교수가 자꾸 언급돼요. 유튜브에서. 저도 이번에 영어혁명을 읽었고 감명받았어요. 독해의 중요성을 강조하셨고 특히 인풋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틀린 말 아니죠. 여러분들 독해를 안 하고 리스닝 안 하고 인풋이 들어오지 않는데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이거는 팩트예요. 정답이에요. 그러나 위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인풋은 당연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반박할 수는 없어요. 그럼 인풋이 있으면 저절로 아웃풋이 생깁니까? 이건 거짓말이에요. 인풋이 있으면 저절로 아웃풋이 생긴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다시 말해 인풋이 많으면 저절로 원어민이 되는가? 안 됩니다. 독해를 많이 하면 리스닝이 됩니까? 안 됩니다. 리스닝이 잘 되면 말하기가 됩니까? 안 됩니다. 별개 영역이면서도 같은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 교집합으로 본다면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이게 독해예요. 이게 말하기예요. 이게 듣기예요. 그러나 또 다른 영역이 발현이 돼야 돼요. 인풋은 소통도 포함되어 있는 내용으로 보여요. 말씀하실 때 오면. 그 소통이라는 게 뭐죠? 똑같은 이야기예요. 소통이 뭐죠? 유학가라가 돼요. 결과적으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정답이에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크라센이 말하던 서울대 교수가 말하던 미국의 무슨 교수가 말하던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건 주변에 외국인을 두는 거예요. 그걸 누가 부정합니까? 인풋을 누가 부정해요? 근데 이것이 정답이라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이것의 뜻은 유학가라 이민가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현실적인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에게 어떠한 여러분들이 물어봐도 이분들 답변 못해요. 그냥 원론적 이야기만 할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무슨 정답이냐? 정답은 정답이죠. 정답은 정답이 맞는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이들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말하기를 하고 싶다. 그런데 그럼 내가 독해를 많이 할까? 리스닝 많이 할까? 아니요. 도움이 되지만 말하기는 직접 가셔야 돼요. 자, 말하기를 목표로 하면서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예요. 왜? 여러분들이 유학 가지 않으면 의미 없어요. 결론은 뭐라고요? 유학을 가셔야 돼요. 참 힘들죠? 이민자가 돼야 돼요. 힘들죠. 그렇죠? 그럼 가면은 말하기가 원어민처럼 되느냐?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공통점 얘기할게요. 이분들은 이론을 제시할 뿐 현실적인 방법들은 제시하지 못해요. 왜? 그것은 간단하죠. 외국인과 만나야 되니까. 그건 여러분이 할 일이죠. 이분들이 이론만 제시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되게 무책임한 것도 되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정답을 그냥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젠 제 경험담을 이야기하도록 하죠. 영미권의 유학이나 이민 간 지인들을 보면 자신들의 아이를 제외한 모든 이민자는 영어도 이민자였어요. 10년? 아니 20년 지나도 마찬가지예요. 영어 하죠. 여러분보다 더 잘하죠. 연습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기준이 있을 거예요. 와, 제가 원어민처럼 한다네. 원어민처럼. 이거 있죠? 이거는 절대 안 돼요. 그들은 영어 하면서 스트레스 받아요. 우리말처럼 나오지 않아요. 이미 이것은 제가 검증할 수 있어요. 제 주변의 지인들 통해서 영어로 사업하는 분도 있고요. 외국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살았는데도 영어를 하는 게 스트레스라는 얘기를 매번 합니다. 왜? 그것은 10년, 20년 지나도 바뀌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는 영어를 말하기를 잘하고 싶다라고 하면 아주 간단한 방법은 외국인을 만나서 그들과 소통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소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말하기를 연습을 해야 돼요. 말하기 연습을. 됐죠? 네. 그럼 말하기를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뭘까요? 문제는 평생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안 돼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어떤 방향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때부터는. 자,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외국인 같이 있을 수 있는 현실적으로.
내가 뭐 카투사를 간다. 괜찮죠? 외국인이 있으니까 충분히 좋은 방법이에요. 충분히 말하기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은 이거겠죠. 또 하나 봅시다. 영어 말하기 중요하죠. 맞아요. 말하기는 리스닝, 독해와 다른 요구를 합니다. 이해 가셨죠? 이것은 누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꾸 뭐 리스닝을 뭐 발음을 잘 못해서 내가 말 같지 않은 소리예요. 네, 그런 다음으로 넘어가죠. 언어의 결정적 시기를 조금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조금은이에요. 100%는 불가능하겠지만 찾아서 연구하고 실험을 해야 될 몫은 영어 강사의 몫이에요. 이론은 이미 나왔어요. 이론이 뭐죠? 소통해라. 누가 모르나요? 주변에 영어에 빠져라. 영어에 빠져라. 누가 모릅니까? 근데 이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가장 원어민처럼 근처에, 그렇게는 안 되더라도 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연구해야 돼요. 가장 나쁜 방법은 이분들이 동일하게 얘기하는 거 있어요. 주어 동사 찾고 문장 구조 분석하며 기존에 있는 것들 우려먹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이건 정답 맞아요. 그건 제가 별표 치죠. 기존에 있는 것들이잖아요. 문법 구문이라는 거. 그 단어 뜻 알려주고 찾으면 단어 뜻 여러 가지 있잖아요. 알려주면서 단어 뭐 5번까지 나온 단어 5번째까지는 외워놔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강사들 있잖아요. 얘네들 아웃이에요. 얘들은 정말 게으르고 정말 무책임하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옛날 거 우려먹으면서 조선시대 거 우려먹으면서 라틴어 기호법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을 제외하고는 이 이론들은 괜찮아요. 패튼 박사 크라스니 무슨 가설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던데, 아니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듣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소통도 안 하는데 어떻게 뭐가 되겠습니까? 이건 가설 아니죠. 이건 팩트죠. 그럼 팩트에서 어떻게 하라고?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건 누구죠? 영어 강사가 해결해야 돼요. 그럼 강사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크라스앤더 패턴 박사도 어떻게 하란 말 못해요. 그들은 그냥 이론만 제시할 뿐이에요. 이론. 누구도 할 수 있어요. 이론이요. 이제부터 제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자동차를 만들게요. 여러분. 이론적으로 가능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만들기는 어렵죠. 여러 가지 형태로. 쓰기도 어렵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올라가서 이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 아이가 바로 제니라는 아이예요. 이 아이는 1971년도에 70년도인가 1년도인가 발견돼요. 이 아이는 16세가 될 때까지 감금당했어요. 그래서 친구 또래들과 만나서 언어를 배울 기회가 전혀 없었고 부모 또한 가르치지 않았고요. 동물처럼 키웠어요. 방에 가다 놓고 묶어놓고 키웠어요. 학대를 받은 거죠. 근데 이 아이가 나왔을 때 모든 언어학자들이 붙어서 이 아이를 실험을 했어요. 좀 미안한 얘기지만 테스트를 했어요. 누가 했겠습니까? 심리학자, 언어학자가 붙었죠. 이들은 뭐를 증명하고 싶었냐면 그 당시에 유명했던 1970년대 유명했던 노암 촘스키와 에리 랜드버그의 이 언어는 정말 타고나는가, 후천적으로 가르칠 수 없는 것인가의 얘기예요. 별표. 뭐라고요? 언어는 타고나는 것인가, 아니면 길러질 수 있는 것인가. 결정적 시기를 넘었죠. 16세니까. 해봤습니다. 대화에 참여하는 능력이 언어를 아는 능력과 별개의 스킬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무슨 말이냐고요? 아까 말했던 소통에 관한 이야기 했었어요. 누가 얘기했죠? 소통? 영어의 바다에 빠져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크라센 교수나 펜 교수도 마찬가지예요. 소통, 이게 소통이에요. 대화에 참여하는 거. 이것은 언어를 배우는 거는 다른 스킬이라고요. 틀렸어요. 사실은 그들은 틀린 거예요. 아까쯤에는 분명 외국에 나가라고 했잖아요. 그 전제 조건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모국어를 한다는 전제 조건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모국어를 못한다, 언어를 배우지 못했다 어렸을 때, 그러면 절대 영어도 못 배워요. 여러분들의 그 모든 힘은 모국어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국어책 열심히 읽어야지 이게 아니라 모국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영어를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연결돼요, 이게요. 그러므로 제가 문법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 거예요. 모국어의 능력은 영어를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스폰지 역할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가죠. 뭐라고요? 소통과, 정리할게요. 언어 습득은 다르다, 같지 않다. 첫 번째는 팩트예요. 그러니까 소통 얘기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본질은 소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한국어를 하고 그들과 만나서 그냥 실전 해보는 거예요. 말하려면 말하기 연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듣게 하려면 들어야죠. 듣기 안 하고 어떻게 듣기를 합니까? 그건 팩트죠. 누가 말해도 배고프죠, 밥 먹어야죠, 이런 거와 똑같은 이야기예요. 1차원적인 얘기예요. 그런 1차원 얘기를 무슨 고차원적인 것처럼 막 인터뷰하고 하는 사람들 보면 아직도 어리석다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 갑시다. 그대로 정답을 여러분한테 절대 제시 못합니다. 그것만 알아두세요. 언어는 뭐라고요? 소통이 아니라고요. 언어는 이미 태어나는 거예요, 결정 시기에.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떤 경우도 대화는 참여하지만 언어는 못 배워요. 소통이 안 돼요. 소통만 돼요. 예, 서로 손짓발짓, 또 단어 한 단어 쓰고 두 단어 쓰고 이래가지고 문장을 못 만들어요. 잘 중요하죠. 문장을 못 만듭니다. 단어는 암기해도. 다음 1975년 발견되고 나서 한 3년인가 4년 정도를 실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허용이 됐어요. 그래서 이때쯤 심지어는 여전히 많은 필수의 언어들이 그녀는 습득하지 못한 게 많은 언어의 필수들을 습득하지 못했다요. 무려 71년도부터니까 4년인가요? 3, 4년을 그렇게 수많은 학자들이 붙어서 영어를 가르쳐요. 문법도 가르치고. 그런데 단어는 아는데 단어는 습득을 해요. 문제는 결과적으로는 안 돼요. 언어를 못 만들어요. 쉽게 이제 뭐 달라는 정도만 하고 나머지 못 합니다. 예. 자, 또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3, 4년 해도 안 돼요. 그러나 모국어인 국어를 하는 사람은 이 능력을 베이스로 영어를 배울 수 있다는 게 특기사항이에요. 이거는 팩트예요. 제니는 이게 가명이에요. 제니는 실험상에 들어가는 어떤 가명이에요. 첫 번째 언어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포인트죠. 결정적 시기에, 그러니까 끝나기 전에 못했기 때문에 그녀는 충분히 언어를 배울 수 없다고 실험가들은 결론을 짓게 됩니다. 이 실험했던 사람이. 여기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 옆에 있는 어떤 강사가 뭐라고 하든 유튜버가 뭐라 하든 그들은 그냥 진짜 짓거리는 거야. 그냥 짓거린다고 말할게요. 그들은 아직도 지구가 돌고 있다고, 우주가 돌고 있다고, 중심을 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와 똑같은 이야기예요. 뭐라고요? 정리합시다. 진이는 첫 언어를 결정적인 critical period, 결정 시간을 끝난 이후에 배웠기 때문에 첫 언어 모국어죠. 모국어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언어를 습득할 수 없다가 정답이에요. 여러분들의 모국어, 영어를 배울 수 있는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그 기초는 뭐다? 모국어다. 결론 끝. 그래서 제가 문법 배우려고 하지 말고 나중에 뭐 저절로 배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리스닝 할 때도 리스닝이든 독해든 문법 같은 거 하지 마시고 모국어에 기반을 둔 단어를 받아들이면 저절로 해석이 돼요. 듣기도 저절로 돼요. 그래서 뭐 연음 같은 거 배우면서 쓸데없는 시간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연음 같은 거 배우지 마시고 리스닝 단어 그 자체를 랭귀지 하면 랭귀지, 이렇게 언어란 단어잖아요. first는 첫 번째고, 그러니까 first language 하면 알아듣잖아요. 첫 언어, 이렇게 듣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말로 바꾸는 연습은 하지 않아도 저절로 바꾸게 돼요. 우리가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100%는 안 돼도 어느 정도 약간만 줄여도
first language 할 때 첫 언어와 이 영어라는 이 첫 first language와 첫 언어라는 거 우리말이죠. 이 사이에는 약간의 갭이 있죠. 첫 언어로 해석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같기도처럼 개그맨처럼 이상한 중간점 느낌이 있어요. 그런 느낌으로 해석해 나가는 거예요. 어차피 리스닝과 독해는 그렇게 했을 때 가장 잘하는 거예요. 그 이상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가면 가서 우리가 버스 할 때 버스가 우리말처럼 느껴지잖아요. 그 정도까지 가면요, 원어민 근처까지 간 거죠. 하여튼 간에 그건 또 과장이고, 하여튼 결론 내렸죠? 이렇게 해서 이 아이였습니다. 불쌍한 아이지만 하여튼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됐어요. 자, 끝. 이제 정리할게요. 정리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반복하지 않으면 보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최악이 있어요. 최악. 이거 진짜 하지 말아야 할 거. 바로 문법으로 또는 구문 독해 같은 걸로 영어 배우기. 이건 최악이에요. 최악. 왜 필요 없는 건데 하는 거니까. 지금 최선을 잡아요. 최선. 아주 좋은 거. 바로 주변에 미국 사람으로 가득 채우는 거죠. 이민 가세요. 유학 가세요. 이거예요. 최고입니다. 이거. 근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그렇지 않죠. 그럼 차선을 고르셔야 돼요. 차선. 물론 최고는 이거 말고 또 있죠. 태어나는 거. 미국에서 태어나는 거. 이건 근데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니니까. 이건 선택할 수 있죠. 조금은. 그러나 이것도 방법은 아니죠. 차선. 이건 자체가 잘못된 거고. 차선으로 해야 돼요. 차선은 뭐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까지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독해. 가능하죠? 한국에서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그 다음에 리스닝. 돈 안 들어요. 리스닝도. 그쵸? 우선 돈이라는 관점은 떠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언제나 할 수 있어요. 언제나. 그게 가능해야 돼요. 한국이고 시간도 언제나 할 수 있는 건 독해와 리스닝 말고는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미국인이 없는 이상은. 선생님 보니까 연예인들 어쩌고저쩌고 뭐 누구 유명인도 어쩌고저쩌고 그들은 반드시 돈이 들어갔어요.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넉넉하다면 반드시 외국인을 하나 고용해서 옆에 끌고 다니세요. 미안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근데 제가 그렇게 비아냥거린 거예요. 그게 가능하겠냐 이거예요. 일반인들이. 가능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예? 월급 얼마큼 주면서 또는 뭘 하든 간에 그 조금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엄청 늦고 그러지 않아요. 예? 하여튼 독해와 리스닝은 차선으로서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인풋으로서 인풋. 그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나? 조금은 있어요. 그러나 아까 벤 다이어그램 보여드렸죠? 이건 또 다른 영역이에요. 자, 그래서 TV 나오는 거 많이 보면서 그리고 누가 어쩌고 얘기하는데 크라센 교수나 타일러나 아니면 지금 벤 모나 유명 연예인이나 유튜버나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언어가 습득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언어도 영어니까 영어도 언어니까 영어를 습득하는 방법을 전혀 모르면서 개인의 경험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의 경험은 가장 믿지 말아야 될 가장 위험한 것들이에요. 개인의 경험이란 것은. 왜 그럴까요? 이미 뉴턴이 이미 이것이 틀렸음을 경험 철학이라고 하죠. 경험 철학. 옛날 철학이 과학이었어요. 이미 입증을 했거든요. 뉴턴이 입증했어요. 경험 철학은 틀렸다는 것을. 그 당시에 경험 철학은 뉴턴을 거부했죠. 왜? 수학이기 때문에. 수학은 그 당시에 철학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분은 수학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의 진리라고 하죠. 만유인력이나 이런 것들을 검증을 했기 때문에 믿지 않았어요. 그게 대략 몇 년이더라? 50년인가 60년 정도를 거부해서 그 당시에 뉴턴이 나왔다는 캠브리지에서도 뉴턴 역할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50년, 60년 정도를. 안 받아들인 거죠. 여러분들 이 사기 지금 너무 코미디 같은 이야기죠. 제가 봤을 때 이게 코미디예요. 경험 철학은 가장 코미디예요. 지금까지 영어를 잘한다고 나온 사람이 한두 명이었습니까? 전 세계나 모두 그들이 뭔가 영향을 미치고 바꿨나요? 못 바꿨어요. 왜? 그들의 경험은 미천하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그래요. 자,
최악은 피하시고 최선은 좋지만 돈이 드니까 고려해 보시고 차선의 방법. 이것은 독해 리스닝밖에 없다. 돈 안 들고 언제나 할 수 있고 한국에서 할 수 있다. 근데 절대 독해 리스닝을 연음을 배우며 문법이나 구문 독해하면서 쓸데없는 걸 하지 마라. 그 이유는 뭐다? 이미 우리 모국어에 그 힘이 있다고 했죠. 아까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모든 것은 어떤 데 기초한다? 이 아이를 보면서 할 수 있는 거. 얘가 왜 첫 언어를 못 배웠기 때문에. 요거 발표 다시 한번 자 발표하죠. 뭐라고요? 색깔 좀 바꿔서. 자, 이 아이가 만약에 모국어를 알았다면 영어를 그래도 할 수 있었을걸. 이 말이죠. 우리가 한국어를 하기 때문에 영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도 원어민처럼 하는 건 불가능해요. 원어민처럼 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원어민처럼이란 말을 가능할 수 있고요. 처럼이란 말은 위험한 말이에요. 처럼이란 말은 원어민 근처까지 간 거냐 아니면 원어민의 어떤 흉내를 내는 거냐에 대해 흉내에 가까워요. 우리는 흉내. 그래서 강사가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것은 뭘까요? 제가 연구하고 있는 건 바로 이거예요. 20년 지나도 안 되는 영어. 미국 가도 솔직히 안 된다니까요.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이민 가도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흉내 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들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원어민처럼 안 돼요, 여러분들. 결론을 드렸어요. 안 된다니까. 그런데 결정적 시기를 조금은 이겨낼 수 있는 방법. 우리가 국어를 하기 때문에 모국어가 되기 때문에 결정적 시기는 이미 우리 겪었어요. 이미. 근데 영어를 못 겪었죠. 자, 이것을 연구하고 실험해서 최대한 그들과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게 제가 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고 있고요. 연구는 주어 동사 문장 분석하고 이런 거 찾는 게 아니라 이런 거 찾으면서 시간 낭비하는 영어 강사들이 많아요. 얘네들이 문제예요. 아직까지도. 여러분들이 이들에게 많이 낚이죠. 예. 수능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 수능 영어는 문법이 필요해요. 웃기는 소리, 거짓말이에요. 문법 문제 한 문제 나와요. 한 문제. 나머지 문법 문제 아니에요. 예. 그런 의미에서 독해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뭐 만점 맞을 거 아니라면 구태여 뭐 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여기까지.